지금부터 집체훈련 기간 성과평가 지표별 설명 및 판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지표별 설명에 앞서 성과평가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60점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훈련생 유형별 분리평가 및 통합평가 방식으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됩니다. 유형별 평가 방식은 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생을 분리하여 각각의 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 뒤 실시 인원 비중을 반영하여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통합평가 방식은 훈련 기간의 실업자 및 재직자 실시 인원 비중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성과평가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기간별 점수 반영은 훈련생 유형별 평가 및 통합평가 방식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하게 되며, 2023년부터는 통합평가 방식은 진행하지 않고 훈련생 유형별 평가만 진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일반 취업률, 고용유지기간, 수요자 만족도, 수료율, 훈련 이수자 평가, 개설률, 가감점 지표가 있으며, 가점을 포함한 성과평가 총점은 6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자 훈련생이 없어 일반 취업률 및 고용유지기간 산출이 불가할 경우 수요자 만족도, 수료율, 훈련 이수자 평가, 개설률 등의 별도 배점을 적용하여 성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 취업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 취업률은 훈련 수료자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의 비율로 전체 평균 취업률을 기준으로 달성 비율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였더라도 2022년 7월 말까지 HRD넷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반영해 주지 않으니, 훈련 기간에서는 취업한 훈련생이 HRD넷상에 취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취업률에는 취업자에 대해 가중치를 반영합니다. 가중치는 총 3가지로 취업자 규모,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취약계층 가중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의 취업자의 규모에 따라 규모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며, 여기서 취업자는 앞으로 말씀드릴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등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취업자 규모입니다. 두 번째,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한 명을 0.5명으로 적용되며 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단 창업자는 제외합니다. 세 번째,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선발형 청년 특례를 제외한 1유형과 2유형 중 특정 계층,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 및 산재 근로자 취업자는 한 명을 1.5명으로, 취업일자 기준 만 40세 이상 취업자는 한 명을 1.3명으로 적용하며,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높은 가중치 1개만을 적용합니다. 예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떤 훈련 기간에서 500명이 수료하였고 300명이 수료 후 취업하였습니다. 300명 취업자에 대한 가중치는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고, 가중치 반영형 취업자인 300명에 해당하는 규모 가중치 1.1을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 취업률이 60%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간의 점수는 산출식에 따라 달성 비율이 112%가 속하는 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용유지기간입니다. 훈련 종료일 기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훈련 과정 수료자들의 수료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 인원을 대상으로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유지기간을 산정하며, 전체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기준으로 달성 비율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훈련 기간은 수료 인원이 4명 발생하였습니다. 훈련생별로 산정 대상이 되는 인정 일수를 알아보면, 훈련생 A는 수료 후 계속 취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최대 180일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180일이 인정일수입니다. 훈련생 B는 고용보험 취득 20일 이후 고용보험을 상실하고 다시 재취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이후 130일간 재취업을 하였으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04일까지인 60일만 반영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장 20일과 두 번째 사업장에서의 60일 합쳐 총 80일이 인정일수가 됩니다. 훈련생 C는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을 하지 않은 인원으로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훈련생 D는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로 계속 취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최대 반영일수는 180일이 인정일수입니다. 이에 따라 산정 대상은 훈련생 C를 제외한 훈련생 A, B, D이며 3명의 평균은 146.7일로 계산됩니다. 전체 평균 고용 유지 기간이 13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간의 점수는 산술식에 따라 달성 비율이 112.8%가 해당하는 구간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수요자 만족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RD 넷상 입력된 수강평 만족도 결과와 조사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조사 시 주요 내용으로는 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훈련 인프라, 훈련생 지원 만족도 등이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훈련만 운영한 경우 훈련 과정 참여 인원의 만족도 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하며 내일 배움 카드 훈련 및 사업주 위탁 훈련 모두 운영한 경우 훈련 과정 참여 인원의 만족도 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 후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 사업주 위탁 훈련의 수료 있는 비중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또한 사업주 위탁 훈련을 실시한 기간은 저희가 제공하는 별도 양식에 따라 수료생 및 기업체 담당자 정보를 작성하여 신청 기한 내 제출을 완료해 주셔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는 만족도 점수 0점이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예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자 및 근로자 훈련을 함께 운영한 경우입니다. 실업자 훈련 응답 인원 9명, 근로자 훈련 응답 인원 6명, 만족도 점수 합이 135점이므로 해당 기간은 산술식에 따라 9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실업자 훈련, 근로자 훈련, 사업주 위탁 훈련을 모두 운영한 경우입니다. 실업자 훈련 응답 인원 10명, 근로자 훈련 응답 인원 5명, 사업주 훈련 응답 인원이 6명이 발생하였고 실업자 및 근로자 훈련에 참여한 만족도 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면 산술식에 따라 10점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 훈련의 경우 훈련생 및 기업체 담당자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훈련생 4점, 기업체 5점, 총 9점이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훈련별 수료인율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식에 따라 9.7점이 산출됩니다. 나머지 상황은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료율은 2021년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 인원 중 수료한 인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배점 기준은 해당 기간의 수료율을 각 그룹별 평균 수료율을 기준으로 달성 비율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간은 총 3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평균 훈련 시간이 296.7시간으로 14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 그룹의 평균 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예시에 따라 훈련 기간의 수료율이 95.3%이고 14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 그룹의 평균 수료율이 90%인 경우 해당 기간은 산출식에 따라 달성 비율이 105.9%가 해당하는 구간에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는 2021년 1에서 12차, 14차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 훈련 과정 전체 및 추가 평가를 실시한 과정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배점 기준은 제시된 표와 같이 이수자 평가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BNCS 과정 등 운영으로 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이 없어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기간은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산정 후 전체 기간의 평균 점수가 부여되며 NCS 소분류 기준, 동일 소분류 내 BNCS 과정만 운영하고 해당 과정의 이수자 평가 결과가
훈련 기간의 전체 평균 미만일 경우 평균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간의 2021년도 훈련 이수다평가 대상 과정은 실시 3과정, 미실시 3과정, 초과평가 1과정으로 산정 대상은 총 7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훈련 기간의 훈련 이수다평가 결과는 7과정에 대해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산출식에 따라 5.4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개설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설률은 승인과정 중 개설하는 과정수 비율을 산출하며 달성 비율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지표는 기간 단위의 평가로 훈련 과정 코드 기준이며 동일 과정을 여러 회차 운영하더라도 1회만 반영하게 됩니다. 산정 기준은 신청일 기준 2020년 승인 과정으로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개설 실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심사 승인 과정은 통합심사 및 산업인력공단 등 인증평가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승인 과정이 없어 점수 산출이 불가할 경우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은 신청일 기준 20년도에 5개 과정을 승인받아 3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므로 개설률은 60%이고 전체 평균 개설률이 70%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기관은 산출식에 따라 달성 비율이 85.7%에 해당하는 구간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가점 지표인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임금 수준과 혼합훈련 LMS 구입 및 종료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월평균 보수액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배점 기준은 임금 수준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가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LMS 구입 가점입니다. 첫 번째, 2021년 12월 31일까지 민간 LMS 계약을 체결한 기간 중 2022년 7월 31일 기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두 번째,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텝 학습관리 시스템 활용, 혼합훈련 과정을 승인받았거나 실시한 기간. 세 번째,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체 LMS 활용, 혼합훈련 과정을 승인받았거나 실시한 기간.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혼합훈련 과정 종료 실적 가점입니다. 혼합훈련 과정 종료 실적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혼합훈련 과정 종료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단, 혼합훈련 과정으로 승인받은 과정에 하나여 가점을 부여하며 기존 집체훈련 과정의 대체심사로 훈련 방법에 원격 훈련을 적용한 경우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점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정부 지원 민간 LMS 임대 및 스텝 학습관리 시스템 분양 참여 후 산정 시점이 2022년 7월 31일까지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는 기간에 한해 감점이 발생됩니다. 단, LMS 분양 후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없을 경우 감점 사항에 해당되며 민간 LMS 임대사업과 스텝 LMS 분양에 모두 참여한 경우 각각 LMS 혼합훈련 개설 실적이 발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과정 개설 실적은 실시 신고 2호 단계인 확정자 신고를 기준으로 적용됨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성과평가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